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썰 역시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인데 사연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건 좀 시간이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연 길이도 그렇고 얘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닉네임 무거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붕어형의 유튜버 고민상담과 시청자 질문 등을 보면서 고민상담이나 시청자 질문을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도 여기 고민상담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군대를 전역하고 PC방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현재 가스 회사에서 가스 충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변변찮은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만 모았습니다. 대학은 1학년 1학기 때 중퇴를 하고 너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전문대였는데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공부는 딱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실업계를 가서 자격증 따서 취직하는 건데 너무 후회됩니다. 아무튼 군대를 부사관으로 지원했다가 부사관으로 가서 4년 의무 복무 기간에 2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현역 복무 부족함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제가 군생활이 너무 안 맞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병사들 간의 마찰, 상급자와의 여러 트러블 등등, 강압적인 분위기 등등 여러 때문에 우울증 등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전역하였습니다. 징계도 받았고 제가 군생활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부사관 지원하지 말고 병사로 지원해서 나한테 군생활이 맞았으면 지원을 할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양성 과정에서 그만두거나 지금은 간부 6년차 예비군도 끝났지만요. 아무튼 그리고 24살 군대 전역 후 PC방 편의점, 그 밖에 식당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다가 2년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2017년 폴리텍 1년 기능사 과정에 들어가서 죽어라 연습하고 공부해서 용접, 특수 용접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머리랑 체력이 더 되었다면 하나 더 딸 수 있었는데 2개밖에 따지 못하였습니다. 폴리텍 1년 과정 2학기 때 교수님이 취업을 보냈는데 전혀 용접이랑 관련 없는 곳으로 취직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간 직장을 평택 고덕에 있었는데 삼성 하청이었는데 반도체 관련 일이었는데 얻는 데가 왜 이렇게 많지 모르겠네. 배관을 분리해서 그 안에 반도체 물질 같은 것을 씻어서 청소하고 다시 끼우고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텃세랑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화내고 여러가지 등등 교수한테는 일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하자 교수님은 3개월은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2개월 뒤에 다시 취직을 했는데 여기는 강원도 어느 조소기업이었습니다. 완전 조소, 인원은 사무실 격리 직원 1명, 부장 1명, 실장 1명, 그 밖에 나이 먹은 아저씨 1명, 부사장이나 칭한 남자 1명, 외국인 노동자 1명 있었는데 여기는 일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긴 하는데 일은 용접일이 아니라 이건 뭐 기계 세팅, 절곡기 세팅, 프레스 세팅 이런 거라서 제품을 찍어내는 곳이더군요. 거기다가 기계는 많이 낡아 있고 거기다가 안전 센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몇 주 만에 이런 거 네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전문 기술자도 없이 운영하니까 조소는 조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6개월 먼저 들어온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그만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나오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다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체계는 안 잡혀 있고 월급 밀려서 나오고 등등 해서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안 돼서 몇 주 만에 밥을 먹었는데 너 기계 세팅 정비 같은 거 할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자신 없다고 손가락 잘릴 것 같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장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손가락 몇 번 잘리고 손이 몇 번 나간 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겪었던 건데 이것이. 절곡기나 프레스 세팅 정도 정비하는 사람은 손가락 몇 번 잘리는 거 자랑거리 된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다닌 회사는
일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위험한 기계를 들어온 지 한 달 돼가는 신입한테 맡기려 하고 어쩔 때는 일요일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 밀려서 나와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고 교수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일이 체계가 안 잡혀 있다고 여기 못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은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3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취업으로 된다고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 외노자들도 다 도망가고 일은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월급 밀려서 나오고 회사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퇴사하고 나와서 보니까 한 달 일하고 월급을 그 다음날 5일날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 안 보내주어서 전화를 했는데 얼마 줘야 하냐고 해서 당황하였습니다. 근무일수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한 달 일한 월급을 안 주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뒤 수료식 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어쩔 수 없다고 일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어서 며칠 놀면서 교차로 사람인 자코리아 등등을 뒤지다가 교차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가스 충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가스차 충전과 LPG 용기 충전, 자동차 자동세차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현재 계속 적금만 모아서 7천 정도 모았고 현재 월급을 220 정도 받고 있지만 그리고 1년 기능사 과정이었지만 용접적으로 좋은 회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이었고 세금 떼서 19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의 반 100만원에서 150만원은 적금에 넣고 돈만 모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세, 한 달 생활비, 보험부금, 운전자 보험, 인터넷비, 핸드폰비를 빼고 문제는 제가 이 가스 충전 일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월급도 적지만 일이 너무 비전도 없어서 회사는 아저씨들이 대부분이고 5년만 더 일해서 돈을 더 모은 다음 직업 전문학교에 가서 공조냉동이나 에너지 관리를 따서 에어컨이나 보일러 쪽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비전이 없고 월급도 적은 것 같아서 사무직을 할 머리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도 군대 현무심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거기다가 공부 머리가 절대 아니라서요. 지금은 메로나 때문에 절대 나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잠잠해지고 메로나가 종식되고 한 3년 뒤나 4년 뒤쯤 나가서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일종 대형 면허를 따서 트럭 운전이나 버스 운전을 배울까 생각도 들고요. 전 결혼 따위 포기하고 혼자 살 생각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차고 집에서도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저 또한 모쏠에다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술, 담배, 연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2년만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전문대 치위공과를 타서 치위공사를 졸업하고 치위기공사가 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딱히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하고 싶어지는 게 생각이 나네요. 돈을 모아서 사업하기도 그렇고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28살, 이번에 2020년도에 중고로 2017년에 모닝을 뽑았는데 출퇴근용으로 뽑은 건데 모은 돈 중에 산 건데 지금 차 산 게 잘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는데 거기다가 한 달 생활비를 20만원으로 살아야 해서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서비스업이라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많이 쌓이고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쩔 때 회식도 행사도 억지로 참석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인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가스 회사입니다. 보일러 설비, 가스 배달, 가스 충전, 탱크로리 충전을 하는 그리고 제가 비혼주의고 나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도 많고 한 번은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난 비혼주의라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덕건어인 된다고 나중에 너 병수발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참고로 늦게 결혼하였습니다. 일하는데 손님도 별별 이상한 손님도 있습니다. 서비스직이 더럽긴 더럽네요. 어떤 직장을 가든지 스트레스는 다 받겠지만 요즘 따라 더욱 많이 지치네요. 로테이션 근무이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고 휴식이 보장돼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올라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데 붕어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에 사연을 다 적었는데 현타가 세게 오네요. 위에 글을 적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직장은 그냥 꾹 참고 정으로 절대 안 다니고 돈만 모으는 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용으로 다 똑같겠지만 현재 이 정도 월급 받고 그냥 계속 일하면서 여기를 다녀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아니면 5년 정도 돈을 모으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때 되면 나이가 걱정이 나서 아니면 붕어 형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안직을 갈지 공장 생산직 가서 공들을 해야 할지 보안직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붕어 형님 고민 좀 들으십시오. 이상 28살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딱 10분 걸렸네. 제가 좀 빨리 읽었죠? 여러분도 이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이 굉장히 빽빽해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발음도 안 좋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최대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 들으실 때 사연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글 쓰신 거 아시겠지만 뭔가 반복되는 단어도 많고 문맥이 맞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읽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사셨네. 열심히 살았어요. 무그라님. 무그라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좀 자신감 가져도 돼. 28살, 아니 28살밖에 안 됐잖아. 아, 글 쓴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만 전달이 되면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못 써도 괜찮다고. 28살에 7천만 원 대단한 거예요. 요거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갈게. 빚 없잖아요, 본인 힘으로. 뭐가 불안하다는 거야? 아니, 뭐가 불안해? 여기 니보다 다 나이가 많은데.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내가 톡 해놓고 얘기할게요. 톡 해놓고 얘기할게. 거기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현찰로 7천만 원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 가스 충전소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 현찰로 7천만 원 있는 사람 약간 베트남 아가씨면 좀 비슷한데? 그럼 뭐합니까? 유명 유튜버들, 유명인들은 몇몇씩 보는데. 그게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많냐고요? 꼭, 꼭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유튜버들은 다 유명하고, 다 몇억씩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버나요? 다 개나 소나 다 100만 유튜버고 다 몇억씩 버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리 쉬워 보입니까? 다 편하게 버는 것 같아요? 다 힘들게 벌어요. 그 몇억씩 버는 사람들이 힘들게 벌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번 잘못하면 욕을 엄청나게 많이 까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까이잖아. 상위 1%도 안 되고요. 저도 상위 1% 유튜버에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상위 1%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수익 창출 조건이죠. 수익 창출. 수익 창출이 뭐냐 하면 구독자 1000명. 누적 시청 시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채운 사람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영상 보면 있잖아요. 왜 광고 뜨는 사람들. 그거 채우는 사람 유튜버 중에 5%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도 안 돼요. 구독자 1000명 채워가지고 광고 뜨기 만드는 사람들 엄청 많은 것 같죠?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때 그분들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자 많은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 밑에 깔린 사람들, 그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엄청 많아,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니까? 어떻게 보면 툭 까놓고 얘기할까? 나도 대단한 거 유튜브에서는. 지금 제가 구독자가 33,600이잖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위인 사람도 많죠. 근데 반면에 저보다 이제 아래인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올라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 그냥 올라간지 아십니까? 공짜로 올라간 줄 아세요? 그냥
그냥 뭐 노가리 까고 게임하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아이디어 생각하고 영상 매일 올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상 업로드 제일 빠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는 속도 제일 빠르잖아요. 저는 방송하면 바로 올리잖아요. 1시간 안에. 보통 여러분들 뭐 생방송해도 편집본 올라가는 게 일주일 걸리고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날 있었던 거 바로 끝냅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그게 매일 하고 있어. 매일. 그런 짓을 매일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이게 영상 올리고 하는 게 얼마나 손이 번거롭고 귀찮은 건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 올려도 이렇게 귀찮아요. 태그 달고 제목 달고 물론 전 편집은 안 하지만 썸네일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요. 저는 썸네일을 누구한테 외주를 줘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유튜브에 제가 만든 영상들 썸네일을 다 제가 만들었어요. 채널 아트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이거 혼자서 관리하면 얼마나 빡신지 아십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들 영상이 올라오니까 아 뜨는 것 같다 하면 보기만 하겠지. 여기 제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이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 이게 4,000개가 넘어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아 버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막상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이게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막 100만 유튜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죠.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보잖아요.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 잘 들으세요. 자 무거라님 이미 실제로 보는 사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랑 비슷한 수입 비슷한 그 충정서에 있는 그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을 많이 만나지 그 영상에 있는 사람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그 영상 몇 분 보는 게 다잖아요. 그리고 저 봐봐 맨날 욕 먹잖아. 맨날 욕 안 먹는 적 있어요? 맨날 욕 먹어요. 맨날 악플 달리고 욕 먹어. 감수하잖아요. 365일 유튜버는 한 이상 이 악플이나 어떤 그런 비난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 영상 뭐 100%다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누구가 막 욕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봐요 저는. 그거 매일 봐요. 이게 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이든 쉽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무라니 이거 본인 마음가짐 고치셔야 돼. 이거 약간 그 베트남 아가씨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 저는 100만 10만 하시면 대단해요. 근데 나는 뭐 실버 버튼 받은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추앙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게 많거든. 유튜버가 뭐 신발 이게 이제 구독자가 많다가 수익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10배 이상 벌어져요. 알고 계십니까? 유튜버는요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가 중요해요. 조회수가 100만 유튜버라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막 1000만 단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중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더 많아요. 자기가 100만 유튜버긴 하지만 영상 활동 안 하고 자꾸 안 올리고 관리 안 하고 사고 치고 이러면 쫙 떨어집니다. 쫙 떨어져요. 한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된 사람도 한 3달 동안 영상 업로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 님이 보는 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님이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절대 님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세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돈 버는 거 다 힘들어요. 어느 일이든 다 힘들어. 가장 우리가 무슨 헛소리예요. 버튼 하나 받기만 해도 고정수익 들어온 거 아니냐.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그냥 그거 그냥 선물로 받는 그 기념품이 기념품. 기념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실버 버튼 뭐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그거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구독자 잘생겼다고 주는 일종의 기념품입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 받는다고 해서 뭐 면죄부가 생긴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받아도 뭐 유튜브한테 뭐 잘못하고 뭐 경고받으면 끝이에요. 완벽히 잘못하던 겁니다. 고정 수익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고정 수입이 생깁니까? 참나. 그냥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명 달성했다고 신청하면 주는 그냥 기념품이 기념품. 기념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나 참.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불안정해요, 사실. 불안정하고, 그리고 위험 요소도 많잖아요. 위험 요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사람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못 잡아서 안달이잖아. 유튜브를 굉장히 추앙하고 찬양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유튜버도 못 잡아서 안달이잖아, 지금.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 이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최대한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정말 좀 꼼꼼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다 어려워요. 이미 만들어진 걸 하는 거는 그것도 어려운데 없는 걸 만들어야죠. 없는 거를.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전에 봤던 걸 보면 에이 평범하네 진부하네 뭐 초심 이런 말 할 게 뻔하니까 자꾸 새로운 거, 자꾸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버들은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근데 사람의 어떤 그런 창의성과 어떤 소재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잖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욕도 엄청 먹는데 뭐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한 것도 아니야. 뭐만 해도 초심 잃었다. 재미없다. 뭐 유튜버 그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편집하고 고생했는 건 안 알아주고 그냥 어, 초심 잃었다. 뭐 사람 변했네. 조금만 뭐라 조금만 뭐 이상해도 어, 얼마나 불편한 사람도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톡 깨놓고 얘기 유튜브 하면 아 정말 불편한 사람도 많네.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거 못 견디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걸 말 안 해서 그렇지. 이걸 말하면 괜히 막 유튜버 입장에서 괜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얘기를 안 하죠, 사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뭐 올려놓고 보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 딴 거 보면 되잖아. 근데 맨날 보면서도 막 투정 부리고 뭐 짜증 내고 어느 유튜브 채널에 다 있어. 그럼 뭐 안 보면 되잖아. 또 안 보진 않아요. 보긴 봐요. 그러면서도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솔직히 일부러 이제 12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거 다 감내해야 돼요, 이거. 매일. 365일. 무슨 뭐 어떤 날은 감당하고 어떤 날은 감당 안 하고. 회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는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방송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유튜버는. 유튜버는 내가 지금 방송 종료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방송 끝나면 또 다른 내 업무가 시작이 돼요. 영상 올리고 댓글 확인하고 편집하고. 이거 뭐든지 있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관하니 마셔야 되는 게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약간의 착오가 아니라 완벽한 착오예요. 완벽한 착오입니다. 100%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이미 지금 뭐 돈을 적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님 절대 돈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요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님 보니까 교대 근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간에 일한다고 했는데 세금 떼고 195면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본인은 쪽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은 돈 아니에요. 보니까 강원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 제가 알기로는 페이가 굉장히 작은 걸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 자체가. 왜냐면 강원도에 대기업이 없어요. 강원도가 공단이나 대기업이 없어. 다 농가잖아요. 관광지 농가 아닙니까? 강원도 어디 회사에 뭐 마땅히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님 강원도에 지금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공장 있어도 여기보다 페이가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단이 없어요. 공단이 없으니까 대기업은커녕 뭐 중견기업도 없어. 공단이라 하더라도 거기 중견 뭐 거기 이제 어떤 맥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중견기업 뭐 대기업 계열사 있어야 그게 이제 오더를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중소만 있어요. 그럼 과연 좋을 리가 있겠어요? 님도 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이미 그 앞전에 그 조석기업 일해봤잖아요. 조석기업 일하면서 지금 받는 돈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돈이에요. 나쁘지 않은 돈이야. 거기다가 님이 뭐 가스 중에서 일하지만 뭐 무거운 걸 든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일을 생각해봐요. 프레스에 손가락 잘리고 완전 거지같이 일하고 막대하고 사람 하대하고 돈도 제대로 안 준 일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190만 원 적다고 195만 원 적다고 하는데 님 주간 근무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어떻게 되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밤을 꼴딱 샌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일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내가 보니까 밥도 제공이 되죠. 식대 제공되죠. 야간 일 있다고요? 밤 새지는 않잖아요. 밤을 꼴딱 셉니까? 이거를 좀 여기 사연에 적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식대 제공되죠. 그럼 밥값 안 되잖아요. 밥값. 밥값 밥값도 안 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당에 밥도 안 주는 데 많아요. 무거라니. 여기 밥 줄이니까 다른 데도 밥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밥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어려우니까 3일이라고 3일 쉰다고요? 음, 예, 월화수 일하면 그러니까 하루 일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일 일하고 3일 쉰다. 나쁘지 않네. 그러면 한 달에 반을 쉬는 거잖아. 반을. 그러니까 3일 일하면 3일 휴가가 주어지는 거네요. 3일 꼬박 일하면 3일 휴가가 주어지는 거네. 아니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가 중요해요. 비례전이. 제가 보니까 근무 시간이 꽤나 길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 왜냐하면 봐봐요. 15일밖에 일을 안 하는데 세금떼가 195만 원. 세전 220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주간 근무해가지고 주간 3일하고 만약에 저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보니까 아까 야간을 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일을 마치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아무튼 말씀드리자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아마 20대 분들의 평균 연봉보다 살짝 더 많을걸요, 아마. 뭐 여기에 뭐 월급 220 받는데 뭐 명절날 뭐 떡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름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얼마 좀 챙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월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화요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수요일은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아 좋네요. 좋네. 그러니까 그거잖아. 첫째 날 10시간, 둘째 날 12시간, 셋째 날 24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자
계산해 볼게. 10, 12, 24. 나쁘지 않네. 야, 아 일반 중소기업 훨씬 더 나아. 여러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허, 아니 하루만 고생하면 되겠네. 하루만 봐봐요. 3일 근무하는데 첫 번째 날 주간근무 10시간, 두 번째 날 주간근무 12시간, 세 번째 날 그냥 당직이야 당직 24시간.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이거 아니 요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 좋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세요. 그냥 님 수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아셔야 돼요. 봐봐요 사람들이 만약에 저런 데 있으면 나도 지원하겠다 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와, 그 4시간 잘 수 있어. 4시간 잘 수 있다니까?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것도 고생도 안 했어, 솔직히 냉정히 따지면. 와, 밥 다 주잖아요. 야식 주죠. 아니, 봐봐요. 밥에서 밥을, 아침에서는 이제 집에 먹고 올 테고, 점심 주죠. 저녁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직하면 저녁 주죠. 야식도 줄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나오죠. 퇴근할 때 아침밥 먹고 나오지. 야식은 없다고요? 야식 없는 대신에 다음날 아침 조회하고 밥 먹고 가죠. 조식은 먹고 갈 것 같은데? 아니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챙겨준다거나 간식 같은 거 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컵라면이라든지 여러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계산해 볼게요. 자, 월 220. 자, 아까 자 계산해 보자. 와, 나 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볼봉더비님 오세요? 라면 됐네. 와, 아 괜찮아요. 아쉬운 것도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라면 제공해주면 쉽게 말해서 내가 뭐 햇반 같은 거 사오면 된다는 거잖아. 하루만 저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비도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냉장히 말하면 내가 뭐 특별한 게 먹을 거 아니, 뭐 시켜 먹을 거 아니라면 식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아까 휴가비랑 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휴가비 보니까 아까 뭐 있다고 했지? 떡값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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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한 3천만 원도 되겠네요. 지금 요것만 해도 440, 2840이네요. 2840, 3천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해도 기본급 220만 해도 이분이 말한 그대로만 해도 2840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것만이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저 근무 시간에 식대 제공에 떡값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사람들 스트레스요? 물론 진상 손님도 있겠지, 진상 손님들. 근데 이거는 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어? 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절 떡값까지 하면 아까 명절 떡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까지 하면 3천만 원급 이상이에요. 3천만 원. 어? 이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거냐고요. 물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겠죠. 저도 주유소 해봤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진상 손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참고 해야죠. 솔직히 근데 주유소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무시할 수 있는데 가스나 주유소는 왜냐하면 어차피 손님이야. 또라이 같은 손님도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면 돼. 아, 그냥 똥 왔구나 하고 무시하면 돼. 근데 이걸 내가 봤을 때 힘들어하면 다른 일 못해. 차라리 난 이렇게 하라고 막고 싶어. 그냥 여기 계속 다녀요.
딴만 먹지 말고 여기 그냥 성실하게 다니세요. 성실하게 다니고 뭐 쉬는 날 투잡을 뛰던가 쉬는 날 뭐 투잡을 뛰든가 그렇게 하세요. 어. 전 이미 딴 데 적응할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여기 정착하세요, 그냥. 그 또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먼저 얘기할게. 또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상 손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말한다거나 반말한 손님 저도 많이 겪었어요. 반말한 손님, 아니면 여자분들 중에 좀 까칠한 손님들, 서비스 많이 달라하는 사람들, 세차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치워달라하는 사람들. 근데 이건 겪다 보면 이건 진상급도 아니야 사실. 내 일만 똑바로 하면 뭐 반말하는 거 그냥 반말하는 거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주유소 나도 어린 나이 때 많이 해봤는데 주유소 하면 기분 나쁜 게 사실 그때 나이가 어리고 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야 이것 좀 비워둬. 야 여기 서비스 없냐? 뭐 이런 것들. 그 진상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냥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라니까.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님이 너무 있잖아요. 벽을 쳐버리니까 님이 힘든 거야. 벽 치지 마세요 그냥. 벽 안 치고 어느 정도 일상적 얘기 공유하면서 그냥 형님 얘기 끄덕끄덕 해주면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형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냥 형님 하면서 챙겨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는 아직 얘기하기 그래요.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뭐 아직 뭐 생각 없습니다. 뭐 다음 뭐 아직 뭐 아니 젊으니까요. 뭐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겪어야 돼. 보안업체 같으면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응? 차라리 뭐 배달 뛰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일을 여기서 일하고 3일이나 이틀 정도, 3일 중 이틀 정도는 뭐 쿠팡 이츠나 배민 커넥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응용만 잘하면? 하루 일당으로 많이 안 벌고 한 8에서 10만 원 번다고 치고 10일 정도 해가지고 그럼 300이잖아요. 따면 되잖아요. 따면 되는 거고 배달 오토바이 금방 따잖아요. 물론 오토바이 배달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투잡은 일상화 될 거라고. 이미 일상화 됐잖아요, 여러분. 맞죠? 앞으로 투잡, 쓰리잡 쪽으로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회사가 한 군데 다녀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 왜냐면 회사 한 군데 믿고 다니다가 잘리고 하면 보험이 없잖아요. 수입이 완전 제로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왜냐면 내가 한 군데 다니고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있잖아요. 여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잘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관하니 보니까 직원 수가 많아요. 컴퓨터 할 수 있는 투잡은요? 컴퓨터로 왜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로 왜 하려고 그러지? 아니 사무직이 안 맞다면서요. 컴퓨터 자꾸 불 잡으려고 그래? 난 님은 얘기하니까 졸라 어이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차딱선이 없어 보여. 할 수 있어요. 님이 어떻게 마음먹에 따라서 할 수 있어. 현타가 세게 온다 하는데 뭐 현타가 오는데요? 나 솔직히 얘기해볼게. 현타가 세게 온대요.
아니 이런 걸 세게 올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어떻게 버티려고. 아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뭐 보일러? 보일러는 뭐 아무나 합니까? 보일러도 기술이에요. 보일러 기술머리 없으면 일 못 나와요. 무슨 뭐 기술만 배우면 다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용접 해봤다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용접은 기술 아닙니까? 스킬 아니에요? 뭐 보일러 자격증 있으면 뭐 다 써주는 줄 아십니까? 할 줄 알아 써먹는 거지. 여기서 정 못하면 공돌이를 하든 보안직을 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난 여기가 맞다고 생각해, 님한테. 님이 뭐 자격증 따도 니 머리가 없잖아. 기술 머리도 없고 재능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장롱 자격증 되는 거예요. 뭐 전기기사, 산업기사 따도 전기 쪽에 재능이 없잖아요. 전기 만치거나 전기선 만치고 뭐 어떤 그런 배선 관리하고 이런 쪽에 어떤 흥미와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롱 전기기사 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전기기사 굉장히 많이 땄지만 지금도 많이 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전기기사란 자격증을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업무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건 사실이잖아. 사실 전기기사 다른 사람들 중에 나 정말 전기를 일할지 안 할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전기기사가 제일 무난하더라, 취업 잘 된다 하더라, 이 말만 믿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들 자격증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따지 않나요? 맞잖아요. 정말 내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야 전기 만지는 거, 배선 만지는 거 정말 좋아해서 사다리 만지고 뭐 배전, 배선, 선 연결하고 올라타는 거 좋아하고 세반이 그거 따놓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다니까. 자기도 따놓고 하지도 않으면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빡세게 공부해놓고. 그러니까 님이 그걸 생각해야 돼. 뭐냐면 내 현실적인 능력을 생각해야 돼. 능력, 내 재능과 능력. 님이 강원도에서 이 바닥에서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조업 쪽이 가장 안 좋은 곳이야. 왜냐? 공단도 없고 대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님도 알잖아요. 교통도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산골짜기라서. 용접 용접도 있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남 밑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님 그리고 웃긴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가면 돈 더 많이 들어. 어?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다른 데서 일하면 돈 더 많이 듭니다. 돈 더 많이 듭니다. 그 똑같은 월급에 돈 더 많이 들어요. 방세도 더 비싸고 밥도 제공 안 되고 거리도 훨씬 더 멀고 여기서 한 20만 원 부할 수 있는 게 거기 가면 40, 50만 원 불러야 되고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밥도 내가 사 먹어야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단순 돈만 보고 옮기면 되는 게 아니야. 10만 원 더 얹어주네 가야지 하면 방세 더 비싸고 밥도 제공 안 되고 일도 막 빨간 날까지 나와야 돼. 격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 봤을 때 니 여기 가분해 가분해. 님이 가진 능력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님이 사는 지역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분한 조건이에요. 사실 님이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군대에서 현부시 전역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힘들었을 하는데 사실 이걸 3자 입장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그만큼 단체 생활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기술 여기 말고 뭐 용접을 배우든 전기를 배우든 뭘 배우든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요. 더 많이 부딪혀야 돼. 그럼 여기보다 더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아요. 기술 쪽에. 더 욕먹어가면서 배워야 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페이도
처음에 기술자가 아니면 돈 많이 못 받아요. 초급자면 돈 많이 못 받는다. 요거보다 돈 더 많이 못, 요거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못 받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돼. 그 용접이 아시겠지만 가스도 많이 마시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도 안 아파요. 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편하게 쪼그리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용접부 그리고 잘못 만지다가 화상 입을 수도 있어. 용접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 용접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만큼 기술적인 재능과 짬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용접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 용접하면 다 그렇게 돈 받습니까? 다 그렇게 대우받아요? 용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난 님이 굉장히 아까 내가 유튜브 얘기할 때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뭔가 세상 바닥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아 보여요. 얕아 보인다니까. 이게 님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님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님만의 지식이 님만의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인 지식이 뭐든지 가르쳐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냥 님이 보면 그런 게 딱 느껴져요. 아까 보면 나 이 얘기가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뭐지? 자, 어쩔 때 회식도 생사도 억지로 참석해야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니 뭐 몇 번 한다고 씨. 아니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지. 설마 님한테 뭐 술을 엄청 먹이게 하겠어요? 술을 엄청 먹이게 하겠어요?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요, 나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면 행사 가야지. 회식 가야죠. 그것도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라면에다 뭐 라면에 소주 먹을 거예요? 아 이런 거 극도로 피하는 사람이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도 못 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배우겠다. 혼자 할 거예요? 그럼 혼자 배워가지고 혼자 터득하고 혼자 일감 따가지고 혼자 사실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되는지. 대한민국 기술계 호락호락한지 해봐요. 대한민국 기술 바닥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을 잘 가르쳐주는 사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수를 만나기 쉬운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뭐 이미 가르쳐가지고 하루아침에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일을 잘할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멘탈이 강한 사람 얘는 이 바닥에서 오래 생존하겠다 그렇게 싹이 보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죠. 개인 플레이하고 말도 안 섞고 회식이나 이런 단체 생활 굉장히 징그러워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 과연 가르쳐 주겠어요? 용접도 님 혼자서 그냥 다 하면 다 될 거 마스터하고 터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수 부사수가 왜 있는 건데? 기술 바닥에 사수 부하수가 왜 있는 건데 여러분? 혼자 하지 그러면? 모든 기술 바닥에 사수 부사수가 왜 있는데요? 혼자서 그냥 혼자서 맡아가지고 혼자서 말아먹고 혼자서 다 하면 되겠네. 자기가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학원에서 용접법 만친 거하고 회사에서 만지는 거하고 또 다른데. 압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제작 도구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 맞죠? 현장에서 내가 학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 땄다 하더라도 또 필드에서 오면 또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새로 다시. 거기서 말하는 수치나 뭐 값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 작업 환경이라든지 양품인지 불량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거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님한테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할 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좀 농담도 하고 말도 섞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아, 얘가 좀 나를 좀 고참으로서 사수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는구나. 날 믿고 따르는구나. 그래, 좀 하나라도 가르쳐 주자. 이렇게 바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지 혼자 말하는데 뭘 가르쳐 주겠어요? 어? 님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거부터. 이거 안 바꾸면 어디 가든 적응 못 해. 보안업체 혼자 근무하지 않습니까? 팀 단위로 일어서 하는데요. 마이웨이 하실 거면 사업하면 돼요, 사업. 왜 남 밑에 일합니까? 그 가게 차려서 자영업 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하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할 만한 재능과 자신이 없으니까 조직사회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직사회 이런 거 참아야죠. 누구는 뭐 조직사회 좋아서 일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조직사회 좋아서 일해요? 단체로 같이 일하는 거 좋아서 일합니까? 세상이 이런 환경인데 한국 사회가 이런 조직사회, 인맥사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데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데 계속 극혐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하실 겁니까? 그게 언제까지 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언제까지? 님이야 혼자 살겠지만 먹고 살려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다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마다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오래 일할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오래 일할 거죠. 그러면 뭐 형님 가면서 챙겨드리고 커피 한 잔 타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먹기 싫어도 같이 먹고 팀이잖아요. 팀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한 팀으로 해가지고 이기대로 운영될 거 아니에요. 3일씩 같이 팀으로. 그럼 하루 왼종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루 왼종이랍니까? 하다가도 중간에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심심하니까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꼰대 같아도 좀 들어주는 척 할 수도 있잖아. 못 믿어도. 그래 동료잖아요, 동료. 하루 보고 말 사이면 모르겠는데 하루 왼종이 같이 있는 사이잖아요. 당직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냥 24시간 하루 왼종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회식하면 좋아하는 거, 회식하면 이번에 회식 어디 간대요? 아, 이번에 좀 고기 좀 한우 먹는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회식 간다고 뭐 하루 왼쪽 하루 뭐 쉬는 날 내도로 잡아넣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회식을 언제 하는지 알 것 같아. 회식을 세 번째 날 그 당직 서고 난 그 아침에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왜 쉬는 날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님도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도 피곤해. 그 사람도 더 피곤하겠지. 왜냐? 님보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나이 먹으면 밤새고 이제 늦게까지 일하는 거 힘에 붙여요. 그분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잠깐 뭐 가가지고 그냥 식사나 같이 하고 그냥 끝내겠죠.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게 본인 입장에서 정말 하기 싫은 거 이거 왜 하는 거냐? 그게 억울해요? 아, 여기서 먹으면 한 끼가 해결이 되는데?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 이 끼니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직원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뭐 친구 먹고 뭐 이렇게 동관계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얘기. 그냥 인생 얘기 정도는 가볍게 듣고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꼰대같이 느껴질지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들어주기만. 아, 뭐 그런 것 같다고 들어주면 돼.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아, 들어주면 돼. 뭐라 합니까? 뭐 이거 안 들어주면. 아니면 그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형님 이번에 야구 보십니까? 이번에 오늘 다저스 애틀란타랑 해가지고 7차전까지 가가지고 그 이번에 1점 차로 이겨가지고 이번에 월드시리즈 진출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야구 보신 분들 많죠. 재밌었거든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 한국 프로야구보다 100배는 재밌더라. 이번에 그 7차전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다저스가 극적으로 역전했잖아. 한 점 차로. 끝내기 홈런 쳐가지고. 우리 한국, 내가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하는 어떤 그런, 그 뭐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보다 100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 사실. 어, 뻘짓은 안 하니까. 그 왜 보면, 뭐 실책이나 뭐, 왜, 호갱 플레이는 안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코수비도 나오고 하니까. 1점 차로 이렇게 막 정말 고무줄 쥐어따듯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은하 야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얘기하면 좋죠. 아마 본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때 보니까 그 네이버로 중계하는 거 보니까 동접을 한 사람이 30만 명, 40만 명이더라고요. 그 시청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낮에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아마 회사에도 보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메이저리그나 보는 사람들. 아침에 하니까. 그럼 보면서, 이번에 누가 이겼대?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관심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뭐 이제, 뭐, 나라 일 못하는 사람들도 좀 씹어가면서 얘기하면 괜찮죠.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뭐, 좀 그렇다, 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주고받은 티키타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팀워크도 다지면서, 아, 얘가 좀 너무 좀 꽉 막힌 애는 아니구나.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애는 아니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죠. 님 정말 오늘 고민사연 잘 주신 거예요, 부거라니. 이거 진짜 본전 뽑은 거예요, 솔직하게. 만약 얘기 안 했으면 본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 왼종일 수다 떨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거나 밥 먹거나 이러면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얘기 나누고 하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관심사 같은 거 얘기하고 하면 좋죠, 그냥. 만약에 아까 얘기해 보세요. 뭐 그런 아저씨 늦게 결혼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럼 아저씨는 아저씨랑 하지 말고 형님이랑 하세요. 그냥 형님 하는 거 좋아해요. 보통 아저씨랑 하는 것보다 한 15살 차이 나도 형님이랑 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젊어 보이잖아. 아, 내가 얘보다 젊어. 이거 보통 형님이나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나이 차도 졸라 차이 나지 무슨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잘 안 해. 그냥 형 형님이라 불러도 됩니까? 하면 형님 좋아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자기를 젊게 보는 거거든. 그 나이 때보다. 날 형처럼 보는 건가? 형님처럼 보는 건가? 예, 좋아할 수도 있거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여기 아까 물어봤잖아요. 뭐 결혼 얘기 했었잖아요. 결혼 얘기 어디 있어? 아, 저한테 뭐, 야, 너 병수발 들어줄 사람 있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참고 늦게 결혼했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형님은 늦게 결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 여쭤보면 되잖아요. 아, 지금 와이프? 아, 궁금한데 좀 여쭤봐도 되겠어? 그럼 얘기합니다, 이런 거. 혹시나 듣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왜 이렇게. 뭐 지금 비혼주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결혼 얘기하다가도 나이 먹고 결혼하니까 뭐 좋은 건 딱히 없는데 아유 뭐 이거 참 좀 나이 먹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이제 막 애가 뭐 20살이면 난 이제 한갑 넘잖아. 그때까지 과연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그 애 뭐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이제 뭐 돈 들어갈 거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 그
이 형님 입장에서는 야, 이 친구 참 속이 이쁘나? 이런 애가 좀 처음에 정을 안 주고 약간 까칠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나이 차가 많이 든 형님을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애가 뭐 썩 나쁜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친해지라고 하니까 완전히 계급장 다 떼고 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배달 말고도 뭐 일당바디 같은 거, 물류센터 같은 거 일할 수 있잖아요. 물류센터나 노가다 같은 거. 물류센터 노가다 같은 거 일할 수 있잖아요. 당일치기 같은 거. 강원도에도 물류센터 있지 않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보고 잡히면 하고 안 잡히면 안 하고 그렇게 약간 그냥 용돈벌이 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뭐 집에 뭐 많이 없으면 뭐 안 하던가요. 그냥 이렇게 지내세요. 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이돈 모으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뭘 이것저것 못해서 뭐 안달이야. 뭐 자신의 월급에서 100에서 150 모은 다음에 그리고 7천만 원 모았고 모은다면서요. 계속 그렇게 가면 돼요. 이게 뭐가 불안하냐 말이에요. 이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럼 지금 그 나이 님 비슷한 나이에 직장 못 구하고 돈도 못 모으는 사람 그럼 뭐 님이 불안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28살이라고 했죠. 93년생. 93년생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마땅히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계속 이력서 막 몇백 군데씩 넣어도 답변 없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평생 축 처져 있어야 됩니까? 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저게. 주식 공부 그냥 주식을 공부하지 말고요. 모르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자 넣는 거 집어 넣으세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 결혼한 사람이 더 불안해. 님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불안하다니까. 아까 결혼한 그분이 더 불안해요. 왜냐? 적어도 두 사람 입을 챙겨야 되잖아요. 한 사람 입만 챙겨다 두 사람 입을 챙겨야 돼요. 그러면 애까지 태어나면 세 사람 입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혼자 살면 원룸이 충분하겠지만 애가 태어나가면 방 있는 집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어? 여자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뭐 전업주부 생활한다거나 직장 못 구하게 되면 그러면 또 난감해요.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어깨가 더 불안하고 더 힘들다니까. 물론 결혼해가지고 애 안 놓고 이제 그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딩크족보다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출산해가지고 가정을 키우면서 이제 애를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 많이 취하잖아요, 아직. 그러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솔직하게. 더 고민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두렵이 더 많아, 오히려. 애가 크면 돈 더 많이 들 텐데. 혹시나 애가 가가지고 집 때문에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자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골수까지 빨아먹기 미사 털리는 것도 그렇 많죠. 여러분 이번 주 저번 주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딱 그 님이 얘기한 그 사연이 나왔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혹시 저번 주 토요일 날 며칠이야? 이틀 전에 그 알 보신 분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딱 님이 얘기한 그 사연이 나왔다니까. 님이 얘기한 그 사연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골수까지 빨아먹기 미사 털리는 경우 거기는 위자료가 아니라 보험금이었죠. 나왔다니까요.
그거 보고 남자분 느끼는 거 많아야 돼요. 무거란이 저번 주 토요일 날 10월 17일 날 20일이 화요일이죠. 17일 날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 님이 말한 그대로 나와. 그 사연이. 더 자세한 거 설명 안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얘기 지금 1시간 넘었거든요. 이제 봐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넘어요. 님 사연이 기니까. 그리고 님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 좀 생각하고 혼자만 판단하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왜곡된 것들이. 어느 일이든 다 힘들고 어느 일이든 만만한 게 없고요.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그만한 책임감이 달라요. 엄청난 책임감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본인 일을 너무 하대한다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무구나님. 님 일을 그렇게 같이 절한다거나 무시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괜찮아요. 님 수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적어도 빚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제가 보기 7천만 원이면 저 강원도에서 빌라 정도는 구할 수 있기 싶은데. 지금 혼자 살고 있대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월급 200만 원 돈에 자취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 이상 모은대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자취하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은다니까. 님 같은 케이스가 졸라 특이하다니까. 차까지 있는데 자취했는데 돈을 100 이상씩 적금을 넣는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돈 날리고 있다고요. 그럼 적금하는 건 뭔데요? 아니, 자취하면서 돈 날리고 있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센터님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님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일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굳이 먼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럼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까지 가게? 서울이 무조건 좋아서? 아니야.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는 건 지방보다 훨씬 더 몇 배는 힘들어요. 무거다니. 지금 고향 땅 벗어나가 서울 살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엄청나게 부러워요. 거기에 뭐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젊은 아가씨도 많고 볼 것도 많아가지고 멀티플렉스 최고의 대한민국 넘버원 도시라 부럽습니까? 뭐 부러운 것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몇 배는 많아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서 돈도 못 모아요. 알고 계십니까? 돈도 못 모아. 애초에 서울에 살 것 같으면 전셋집이라 부해가지고 뭐 전세 원룸이나 잡아가지고 하... 그래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비싼 원룸 그 뭐야 비싼 그 월세비 내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이 진짜 월급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도 망하는 데는 망하고 물가 이런 거 다 비싸잖아. 먹는 것도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일은 하지만 근데 님은 지방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거만으로도 행복이야, 행복. 님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행복이에요. 님이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예요. 님은 내가 봤을 때 하면 안 돼. 적응 못 할 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마음먹으면 적응 못 해. 그래서 여기 그냥 정착하세요. 딴만 먹지 말고. 나쁜 조건 아니에요. 괜찮은 조건이야. 괜찮은 조건이니까 특별한 생각 없으면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해요. 돈 모으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어떻게든 좀 살갑게 지내고. 그리고 다른 직업 돈 많이 번다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다 평범하게 살아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님이나 비슷한 님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차이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그 돈 맞춰가지고 그냥 모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TV나 유튜버에서 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네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개나 소는 몇 억씩 벌지 않습니다. 개나 소도 몇 억씩 걸면 몇 억씩 벌면 혹시 뭐 국민 총 생산 뭐야 국민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40만 달러 50만 달러 되겠지. 우리나라 3만 달러잖아요. 3만 달러 계산해 보세요. 단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벌어들이는 연당 벌어들이는 3,200만 원이에요. 지금 버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 생각하세요. 무거라니 그때 가서. 지금 그런 말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말 없잖아. 나가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일하면 돼. 미리 걱정하는 것도 병이야, 병.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 혼자서. 저 봐봐,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괜히 미리 걱정한단 말이에요. 일은, 일어나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에 충실하세요, 현재. 현재 지금의 삶.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집이라고 같이 겪는 사람들. 그 라이프 자체 충실해요. 이걸 즐기는 걸 님 비워야 돼요. 음? 이걸 즐기는 법을. 여기가 내 천직이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다. 여기서 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래 일할 것이다. 여기 고향을 벗어나면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계속 쭉 롱런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꾸준하게 모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하신다면 좀 본인이 그동안 생각한 게 너무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 잘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나이 때 같은 나이 때 일 못하고 일 못해가지고 지금 돈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다니세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